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깊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소중한 자료, 이번에는 영어 학습 노트를 바탕으로 한번 그 안에 숨겨진 핵심 지식, 그리고 통찰을 함께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트를 통해서요, 영어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을 아는지, 이걸 묻고 답하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순서대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네. 이게 언뜻 보면 뭐 단순한 표현 같지만 그 속에는 생각보다 풍부한 뉘앙스, 또 효과적인 소통 전력이 담겨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살펴볼 자료, 와,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 do you know how to 이 표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영어 배울 때 이거 정말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자료에도 이 퍼즐을 어떻게 푸는지 아니? 뭐 Do you know how to solve this puzzle? 이런 예문이 있던데 이런 질문들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가 좋은 게 그냥 이 표현은 이런 뜻이다. 뭐 이렇게 정의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 대화 예시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예시들을 바탕으로 각 표현이 가진 어떤 미묘한 느낌의 차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한지, 그 사용법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겁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 실제 소통 능력을 키우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 바로 능력이나 방법을 묻는 표현입니다. 핵심은 역시 Do you know how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동사의 원래 형태를 쓰는 거죠. 그렇죠. 자료의 퍼즐 예시처럼 어떻게 뭐 하는지 아니? 뭐뭐 하는 방법 아니?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네, 이 표현은 상대방이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물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사진 찍는 법 아니? Do you know how to take a picture? 이거랑 사진 찍을 수 있니? Can you take a picture? 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둘 다 뭐 상대방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진 찍는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맥락에서 쓸 수 있죠. Do you know how to랑 can유가 비슷하게 쓸 수 있다니 와, 이건 정말 유용한 팁인데요. 근데 정말 완전히 똑같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혹시 뭐 미묘한 차이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can you swim 하면 보통 수영할 능력이 있냐는 질문인데 do you know how to swim? 이라고 물으면 이것도 그냥 능력 질문일까요? 아니면 약간 수영하는 방법을 아는지 뭐 그런 이론적인 지식을 묻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뭐 95% 이상의 상황에서는요, 두 표현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따져볼 수는 있어요. can you는 주로 능력 그 자체, 특히 뭐 신체적 능력이나 현재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좀 있다면 do you know how to는 그 능력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도 있습니다. 아하, 방법이나 지식. 네, 근데 이건 정말 미묘한 차이라서요. 대부분의 원어민들도 일상 대화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오히려 상황이나 톤이 더 중요하죠. 친구한테 can you swim? 이나 do you know how to swim? 뭐 둘 다 그냥 수영할 줄 알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군요. 거의 같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자료에 나온 또 다른 형태? 그 Do you know how you should take a picture?처럼 how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는 어떤가요? 이것도 그냥 사진 찍는 법 아니? 이랑 같은 뜻인가요? 이건 좀 더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아니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do you know how to take a picture와 의미상 통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고 약간 더 딱딱하거나 설명적인 느낌을 줍니다. 일상적인 친구와의 대화에서 Do you know how you should take a picture? 라고 물으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 네, 마치 뭐 시험 문제나 설명서에 나올 법한 그런 표현처럼요. 아하.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너 사진 찍을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냥 Can you take a picture? 나 Do you know how to take a picture? 이게 훨씬 자연스럽겠군요. 네, 그렇죠. How should 형태는 예를 들어 뭐 사진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자네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알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좀 더 교육적이거나 약간 공식적인 상황, 그런 데 어울릴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표현의 길이와 구조가 주는 느낌의 차이죠. how to나 can you가 훨씬 간결하고 직접적이라서 일상 대화에 더 적합하고요. 네. how should는 방법의 어떤 올바름이나 절차를 방조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일반적인 능력 질문에는 잘 쓰이지 않는 편입니다. 야,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방법, 이걸 좀 알아볼까요? Do you know how to? 나 can you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하고 싶을 때 말이죠. 네, 가장 쉽고 흔한 대답은 자료에 나온 것처럼 Sure, 물론, Yes, I can, 응, 할 수 있어, Of course, 물론이지, 이거죠. 네. 이걸로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자신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Yes, I'm good at 플러스 명사나 동명사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how to cook pasta? 파스타 요리할 줄 아니? 이런 질문에요. Yes, I'm pretty good at cooking pasta. 응, 나 파스타 요리 꽤 잘해. 이렇게 답하면 자신의 실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죠. 오, I'm good at 이 표현,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을 때 유용하겠네요. 근데 혹시 이게 좀 뭐랄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리진 않을까요? 언제 쓰는 게 좀 자연스러울까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으로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아, 괜찮군요. 네. 상대방이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오히려 뭐 겸손하게 말해야 하는 문화권에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권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꽤 일반적입니다. 물론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I'm good at this, I'm good at that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쓰는 건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넘어가서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아니요, 못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요. 가장 직접적이고 간단한 대답은 역시 No, I can't. 아니, 못해. 입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딱 잘라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설명을 덧붙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긍정 답변과 마찬가지로 No, I'm not good at 플러스 명사, 동명사. 아니, 나는 주어를 잘 못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Can you sing? 노래할 수 있니? 이런 질문에 No, I'm not really good at singing. 아니, 난 노래는 정말 잘 못해. 이렇게 답하면 그냥 못한다기보다는 잘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죠. 아, not good at을 쓰면 좀 더 부드러운 거절이나 약간 겸손의 느낌, 그런 걸 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질문 형태에 맞춰서 대답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Do you know how to?로 물었을 때 말이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Do you know how to solve this puzzle? 이라는 질문에 할 수 없다면 No,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uzzle. 아니, 이 퍼즐 어떻게 푸는지 몰라. 또는 그냥 간단히 No, I don't know how to 라고 답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네. 질문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어떤 대답을 선택하든 뭐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미묘한 느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Do you know how to? Can you? 그리고 약간 다른 느낌의 how should. 또 그에 대한 긍정 답변 Sure, I can, I'm good at. 또 부정 답변 No, I can't, I don't know how to, I'm not good at. 까지 그 뉘앙스 차이까지 확실히 짚어봤고요. 이야, 이제 능력에 대해 묻고 답하는 건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 Do you know how to use this machine?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No, I don't know how to 였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들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종종 그 방법을 설명하거나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보나 단계를 순서대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열거하기 기술이죠. 네, 맞아요. 특히 설명 같은 걸 할 때는 순서가 막 뒤죽박죽되면 듣는 사람이 정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간단한 예시, 먼저 사각형을 그려.
그러고 나서 삼각형을 그려. 마지막으로 원을 그려. 영어로는 first draw square, then draw triangle, finally draw circle. 뭐 이렇게요. 여기서 first, then finally.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절차나 순서를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first, second, third 이런 서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요. 네. 각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듣는 사람이 아, 지금 몇 번째 단계구나 하고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 역할을 하죠. 마치 요리 레시피나 가구조리 설명서처럼요. 그런데 꼭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숫자 서수만 써야 하는 건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처음, 중간, 마지막을 나타내는 다른 유용한 표현들도 많더라고요. first 대신 쓸 수 있는 말, 중간에 쓸 수 있는 말,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말들. 이게 그냥 같은 뜻인데 바꿔 쓰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뭔가 요령이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동의어라고 보기보다는요, 문장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강조점을 조절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도구요? 네. 시작할 때 first 대신에 first of all, 뭐 우선,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나 to begin with, 우선 시작하자면, 같은 표현을 쓰면 이제부터 중요한 설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above all, 무엇보다도 인 여러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 시작부터 강조점을 줄 수 있군요. 그럼 중간 단계를 연결할 때는요? second, third 말고 자료에 나온 next, 다음에 나, and then 그러고 나서는 어떨 때 쓰는 게 좋을까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next와 then은 둘 다 그 다음 단계는 이라는 의미로 아주 흔하게 쓰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서로 바꿔 써도 괜찮습니다. 아, 네네. 굳이 뭐 미묘한 차이를 찾자면 then이 조금 더 시간적인 순서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느낌을 줄 때가 있고 next는 단순히 목록상의 다음 항목을 가리키는 느낌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도 매우 작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second, third처럼 숫자를 계속 세지 않아도 next나 then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First, do this. Then, do that. Next, do this other thing. Then you need to. 이런 식으로요. 훨씬 덜 딱딱하고 대화처럼 들리죠. 아하, next, then을 번갈아 쓰거나 반복하면 여러 단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군요. 와, 숫자를 일일이 세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마무리를 알리는 표현은 어떤 게 좋을까요? 자료에는 finally와 lastly가 나와 있네요. 네, finally, 마지막으로와 lastly, 마지막으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단어들은 듣는 사람에게 이제 길었던 설명이나 절차가 끝난다, 이게 마지막 단계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아, 신호? 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죠. 만약 이런 마무리 신호 없이 설명이 그냥 뚝 끝나버리면 듣는 사람은 이게 끝인가? 더 없나? 하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끝맺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전자레인지 사용법 예시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A가 Can you tell me how to use a microwave? 전자레인지 사용법 알려줄래? 라고 묻잖아요. 네네. 그러자 B가 Sure 하고 답한 뒤에 설명을 시작하는데 First, put the food in the microwave. Second, set the timer and push the start button. Finally, take the food out when the time is up. 네네. 이렇게요. 바로 그 예시가 순서 표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B가 first, second, finally 없이 그냥 put the food in, set the timer, push the button, take the food out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물론 의미는 전달되겠죠. 하지만 각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따라하기가 조금 더 어렵고 뭔가 딱딱하고 좀 불친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음식 넣어, 타이머 맞춰, 버튼 눌러, 음식 꺼내. 뭔가 명령조 같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단계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단계가 더 많고 복잡하다면 이런 first, next, finally 같은 표지판들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사는 법을 설명해 주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했더니 친구가 잠깐만, 그래서 뭘 먼저 하라는 거야?
하고 되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네. 그때 first, next 같은 말을 썼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주 적절한 경험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First, second, next, then, finally, lastly 같은 이런 열거 표현들은요. 단순히 문장을 꾸미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정보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듣는 사람이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네, 필수적인 도구. 네. 길을 안내할 때, 요리법을 설명할 때, 어떤 사건의 경과를 보고할 때,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등등 순서가 중요한 모든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훨씬 향상될 겁니다. 명확성은 신뢰를 낳으니까요. 와,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네요. 여러분들의 자료 덕분에 저희도 정말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능력이나 방법을 묻는 다양한 표현들. Do you know how to? Can you? 그리고 약간 다른 느낌의 how should. 네. 그것도 그에 대한 긍정 답변 Sure, yes, I can, I'm good at 과 부정 답변 No, I can't, I don't know how to, I'm not good at 의 뉘앙스 차이까지 확실히 짚어봤고요. 그렇죠. 이어서 설명을 명확하게 만드는 순서 표현들 first, second, next, then, finally, lastly 등을 언제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 그 중요성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표현들은 단순히 영어 문법 지식을 쌓는 것에 넘어섭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실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전달해서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에요. 네, 질문을 할 때든 설명을 할 때든 오늘 배운 이 구조와 표현들을 의식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분명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을 더 유능한 소통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것, 자신 있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뭐든 좋습니다. 맛있는 계란 프라이 만드는 법, 좋아하는 게임 공략법, 아니면 매일 하는 스트레칭 순서 같은 거요. 네네.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고 상상하면서 first, next, then, finally 같은 단어들을 넣어서 머릿속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거나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기술 사용법일 수도 있고 악기 연주법일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Do you know how to? 라고 질문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how to use that new AI tool? 그 새로운 AI 도구 사용하는 법 아세요? 라든지 아니면 길을 물을 때 Excuse me,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실례지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처럼요. 아, 네. 이런 작은 상상과 연습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듣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언어 능력으로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자료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더 깊은 탐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